네, 안녕하세요. 월급 모아 아파트 TV의 송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실제로 탐방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찐 고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독자분들은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이고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 자유라는 제 목표가 있어서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팀장님이랑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진짜 장난 아닌 분이라서 오늘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뭐 돈이 몇 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은 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계신 승장님도 그냥 보통 평범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정말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승장님,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첫 시작은 2016년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좀 제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요.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진 않았을까요? 투자가 늦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3년 뒤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늦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승장님, 부동산 투자에 제가 좀 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에서 지금 한 자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 모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드리기 앞서 고수는 아니고요. 꾸준히 그냥 공부하고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에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1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자산은 한 40억 우와. 전후로 네.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고, 뭐 이리저리 대출이나 전세금 이런 거 다 뺐을 때는 순자산 한 20억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 떼고 저거 다 떼고 그냥 호주머니에 남는 순수한 돈, 그러니까 순자산이 20억이 조금 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 억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억도 없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요? 투자를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네. 네, 당연히 저도 몇 천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뭐 대출, 이런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 투자마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진짜 빡세게 말해서는 돈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 이 말인가요?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네. 되려 내가 돈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다만 그거는 아무나 가능한 일은 아니고, 네. 정말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부동산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만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투자해야지, 네. 그거를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이거는 뭐 그냥 책에 봐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는 아파트 투자만 전문적으로 다루잖아요. 네. 아파트 투자는 지금 끝물이다, 아니면은 남의 전세 돈으로 하면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위험한가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힘들죠.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국민은행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자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으로 돈을 더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부동산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가나 뭐 아파트, 땅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갭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지금이든 과거든 미래든 항상 안전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저희 같은 20대, 30대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물론 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월급만으로 집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을 했고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고 이해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고 투자하면 위험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난 왜 이거 모르고 살았죠?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월급을 모아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오늘 여기 계신 승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보러 가는 아파트가 다 왔거든요. 네, 이제 직접 아파트를 보면서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승장님 이렇게 날씨 추운데도 임장하나요? 날씨가 영하 17도까지 해봤습니다. 진짜요? 돈 벌려면 해야죠 맞죠? 해야죠. 네. 지금 저희가 임장할 아파트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아파트만 보러 임장을 오진 않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여기 상권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파트들과 이 상권을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 생활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학생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걸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많은 정보들이 지나가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임장할 때 보통 그냥 아파트만 보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여기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상가 단지를 좀 도착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상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업종의 상가가 많이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상가는 세탁소, 부동산, 편의점 이런 상가도 많지만 여기에 좀 특별한 상가는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지가 살기 좋으려면 이 상가가 온통 모텔, 노래방, 술집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잖아요.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맞죠?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는 거죠. 네네. 네, 저기 보이면 닥침 스터디 카페라고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원,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건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임장을 하는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죠. 네네네. 이런 이제 상권까지도 아파트 사는데 무슨 상권이냐 하겠지만 네. 그런 상권도 분명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상가들을 다 돌아봤잖아요. 제가 봐도 여기는 사실 먹고 사는데 여기 상가만 이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지랑도 차 타고 가면 되게 가까운 위치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이게 얼마고 돈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까 오다 보니까 부동산이 하나 보이던데 그쪽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가보시죠. 네, 여기 이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여기 부동산 앞에 보면 매매 금액하고 이런 종이가 붙어 있어요. 팀장님,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서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면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가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거기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아파트의 가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다 그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올려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이버 부동산 어플 같은 걸로 여기 지도로 매물 찾기 하면 여기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다 보인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구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아파트 20평대 가격을 보니까 한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그 정도다. 살려면 3억 2, 3천? 3억 이상 있어야 된다. 네. 저 3억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3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럴 거면 한 10년 이상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기 보이나요? 전세라고 적혀 있네요. 전세. 여기에서 지금 2억 8천이라고 써져 있어요. 2억 8천이라는 것은 저 집을 빌려서 내가 살겠다 할 네. 때의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아까 살려면 3억 초반에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억 8천에 이 집을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가격은 3억 초반에서 2억 8천을 뺀 그 네. 금액만큼만 우리가 필요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어찌 보면 4천만 원 정도. 뭐 부대 비용도 어쨌든 들겠지만. 조금 뭐 취득세, 그다음에 네. 세금, 각종 비용들이 들긴 하겠지만 네. 한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정도라면 무주택자라면 네.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파트를 살 때부터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네, 주실 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진지한 깊은 숫자 얘기할 거잖아요. 네. 자, 단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네.